안녕하십니까. 성질 급한 영어 강사 앵그리 잭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서 한 1장과 2장에 이어서 지금 3장을 나가겠습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접속사의 이관왕, 상관왕 이야기. 이 이야기도 알고 보면은 결국은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쳐다보는 겁니다. 특히 접속사 시험에 많이 나오고 이번 수능 시험에도 결국 접속사가 시험에 나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15개가 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that, whether, if, where, when, why, how, who, whom, whose, what, which, whoever, whatever, whichever. 요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15개.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것 중에서 9개가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즉 관계되면서 관계부사로도 쓴다는 겁니다. 그럼 이 9개는 뭐냐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도 쓰고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도 쓰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도 쓰고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도 쓰고 이런 게 더 헷갈리는 거라. 아니 사실은 이게 훨씬 더 편리한 거예요. 영어 문법이 이렇게 간단하고 알고 보면 효율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은 단어를 갖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고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고 이게 편안한 건데 알고 보면은 우리는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둬야 돼요. 서로 비교하면서. 그러고 또 거기서 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15개 이것 중에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또 쓰는 것도 또 있는 거예요. that, whether, 그러니까 that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whether, if, when, where, whoever, whichever, whatever 이거는 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도 쓰는 겁니다. 근데 w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만 딱 씁니다. what은 오직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만 쓴다. 그러니까 what이 답이 어떤 공무원 시험이든 토익 시험이든 수능 시험이든 what은 답이 잘 됩니다. what이 나왔을 때 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접속사의 대부분이 이관왕, 상관왕이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겠다. 예문을 봐야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문을 봐야 됩니다. 예문 갑니다. 후는 이관왕이랍니다.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도 쓰고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도 쓴다. 특히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쓸 때 주격관계 대명사라 부른다.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후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는 경우 빤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후절이 통째로 목적어잖아요. 후절이 통째로. 후절이 후절, 후이하가 통째로 목적어예요.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그럼 후는 뭡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는 거지. 근데 얘가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도 쓴다. 즉 주격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로도 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다. 그 남자를. 무슨 남자? 나를 사랑하는 남자. 이번에는 명사를 꾸미죠. 명사 꾸미니까 얘가 뭐라? 형사지. 형사 중에서도 형사절. 그럼 후는 뭔데?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리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어떻게 보면 빤한 건데 그러면 다 같은 후라도 얘서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쓰고 요서는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또 쓸 때 이 후를 관계대명사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관계대명사란 말은 다 어디서 들어보거든요. 근데 학생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얘 보고도 관계대명사를 하는 거예요. 얘를 보고 관계대명사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학생이 뭐를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관계대명사가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 여기 후는 뭡니까? 명사절을 이끌죠. 여기 있는 후는 뭡니까? 형사절을 이끌죠. 즉 관계대명사는 형사절을 이끌 때 관계대명사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써있다. 여기서 후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써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앞에 동사죠. 동사 뒤에 있으니까 이게 목적일 거고 목적이니까 명사고 그럼 명사절이고 후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여기서 이 후가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어는 뭐냐? 더맨이죠. 명사 뒤에 나왔으니까 이 후절은 형사절일 거고 그럼 후는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후가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는 이다 남자다 걔는 사랑한다 나를. 후가 러브의 주어 역할도 겸했어요. 이때 얘를 주어 역할을 겸했기 때문에 주어는 명사죠. 명사니까 얘한테 무슨 명사라는 이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관계대명사로 하는 겁니다. 주격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안 나와야 되죠. 왜? 후가 주어니까. 러브 앞에 주어가 없죠. 즉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뭡니까? 자, 목적이니까 이게 동사, 타동사, 노가 있으니까 뒤에 후절이 목적이겠죠.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후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근데 이 후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가 동시에 러브의 주어 역할도 해요. 누가 사랑하는지 나를. 누가라는 러브의 주어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도 일단 기본적인 품사가 또 명사입니다. 주어 역할을 하는 건 명사죠. 그러니까 얘한테도 무슨 명사라는 이름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문 대명사라 한다든지 아니면 내 같은 경우는 접속 대명사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접속 대명사가 되고 얘가 관계 대명사가 될 때 이름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후는 접속 대명사라는 이름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문법에서는 의문 대명사라 부르죠. 어쨌거나 얘가 명사절을 읽은 접사라는 건 뭘 보고 합니까? 앞에 있는 동사 보고. 얘가 형사절을 읽은 접사라는 걸 뭘 보고 합니까? 앞에 있는 명사 보고 하는 겁니다. 선행사 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가 이끄는 절은 불완전하다. 왜? 이 후 자체가 접수사 역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명사이기 때문에. 자, 계속 갑니다. 흠도 접수사로서 이관왕이다. 명사절을 읽은 접사로 쓰고 형사절을 읽은 접사로 쓴다. 즉, 형사절을 읽은 접사로 쓸 때는 이걸 목적이 관계대명사라 그래요. 자, 봅시다. 예문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명사절을 읽은 접사로 쓰는 경우 나는 안다. 누구를 내가 사랑하지. whom I love가 목적어죠. 이 문장에서. 얘가 목적은 어떻게 뭘 보고 알아요? 앞에 있는 동사 보고 알죠.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얘는 목적일 거고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whom은 뭐라?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 근데 이 whom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라는 이름만으로 부족해. 왜? 이 whom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과 동시에 love의 목적 역할을 하죠. 목적어는 품사가 명사죠. 그래서 얘한테 무슨 명사라는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 대명사라 부르거나 접속 대명사라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형사절이라는 걸 뭘 보고 합니까? whom이 형사절을 읽은 접속사. 얘는 형사절이라는 걸 뭘 보고 합니까? 앞에 있는 명사 보고 알지. 명사 뒤에 나왔으니까 whom I love가 형사절 역할을 해야지. 그 외에 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자, 봅니다. 바로 명사를 꾸며요. 그럼 형사절. 그럼 whom 뭐라?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근데 이 whom한테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이름만 부족해. 왜? 이 whom은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한가 동시에 직독짓게 하면 나는 안다. 그 남자를 걔를 나는 사랑한다. whom이 love의 목적 역할을 해요. 목적이니까 품사가 명사라. 그래서 얘한테는 또 무슨 명사라는 이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형사절을 이끌 때 관계대명사, 특히 목적계 관계대명사, 목적계 관계대명사 뒤에는 목적어가 빠져야 된다. 즉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 whom은 또 생략 가능하다. 자, 내려봅니다. 물론 대수로 바꿔 적어도 되죠. 자, 갑니다. 후주도 접수사로서 이관왕이다. 자, 봅시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로도 쓰고 형사절을 이끄는 접사로도 쓴다. 이때 후주가 형사절을 이끄는 접사로 쓸 때 소유격 관계대명사라 부르는 거예요. 후주만 보면 무조건 소유격 관계대명사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구분해 보겠습니다. 나는 안다. 누구의 집이 타버린지를. 자, 얘가 명사절이란 건 뭘 보고 합니까? 앞에 있는 동사 보고 알지.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목적일 거고 목적이니까 명사절. 후주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 근데 후주한테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라는 이름만은 부족하다. 왜? 나는 안다. 걔의 집이 타버렸다는 것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후주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명사를 꾸미면 형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나는 접속 형사라고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하고, 의문 형용사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형사 역할을 하는 거, 형사 역할. 걔의 집이 타버렸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형사절을 이끄는 접사. 즉, 후주가 형사절을 이끌 때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얘가 형사절인 거 뭘 보고 알아요? 얘가 형사절인 거 뭘 보고 알아? 앞에 있는 명사 보고 알죠? 명사 뒤에 나왔으니까 얘는 형사절일 수밖에 없어. 얘는 얘를 꾸밀 수밖에 없어. 명사 꾸미니까 형사절. 후주는 형사절을 이끈 접사. 근데 후주한테는 형사절을 이끈 접사라는 이름만으로 부족하다. 왜? 직독짓게 하면 나는 안다. 그 남자를 걔의 집은 타버렸다. 무슨 역할을 해요? 소유격 역할을 했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부른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얘한테 관계대명사란 말을,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할지라도 관계대명사란 말을 붙이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옳지 않다. 왜? 후주가 명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안다. 그 남자를 걔의 집. 명사는 하우스가 명사입니다. 후주는 하우스를 꾸미는 형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관계 형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다. 오히려 그 말이 더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냥 편하게 통상 소유격 관계대명사라 부르는 겁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토익 시험 같은 경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시험을 3번 치면 한 번은 나와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매번 나와. 시험 칠 때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답이 한 번 됩니다.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시험을 치면 3번 시험 치면 한 번은 답이 됩니다. 그럼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인지 어떻게 하느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일단 나와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일단 형사절을 이끌어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요. 그리고 이 명사 앞에는 관사가 없어야 됩니다. 하우스가 셀 수 있는데 왜 관사가 없느냐? 후주 소유격이 있으니까. 원래 소유격 뒤에는 관사를 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주의 자리는 자명하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이 후주는 명사절이 있고 이 후주는 형사절이 있는 거예요. 둘 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왜? 기본적으로 얘가 또 형사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관사 없는 명사가 따라 나온다. 그런 부분에서는 둘 다 같죠. 그렇지만 차이점이 뭡니까? 얘는 명사절을 끌고 얘는 형사절을 끌고 확실한 차이가 있는 거죠. 형사절을 끌 때 소유격강의 대명사라 부른다. 자, 넘어갑니다. 자, where는 접속사로서 삼관왕이랍니다. where는 명사절을 끈 접사, 형사절을 끈 접사, 부사절을 끈 접사로 다 쓰입니다. 그런데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로 쓰이는 경우는 좀 제한적이에요. 거의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관왕이라고 봐도 됩니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로 쓰는 경우는 실제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예문을 드러났는데 있기는 있으니까 예문을 드러났습니다. 자, 일단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where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나왔죠? 얘가 형사절이라는 걸 뭘 보고 알아요? 앞에 있는 명사 보고 알죠? 이 명사를 선행사랍니다. 이 명사를 꾸며야 되니까 이게 형사절이겠죠? 그럼 where는 형사절을 이끈 접사. where는 형사절을 이끈 접사. 근데 이 where한테는 형사절을 이끈 접사는 이름 외에도 이름이 한 개 더 있어야 됩니다. 왜? 직독직해 하면은 나는 기억한다. 그 장소를 거기서 만났다. 거기서 만났다. 거기서 만났다. 동사를 꾸미죠? 그러니까 이게 부사겠죠. 그래서 얘한테는 무슨 부사라는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부사라 부르는 거예요. 관계부사. 관계부사 뒤에는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where이 형사절을 끈 접사로 쓰였습니다. 다음에 부사절을 끈 접사.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거 한번 봅시다. 뜻이 있는 곳에 will이 의지 이런 말이에요. 뜻, 의지, 뜻 우리가 뜻을 가져라, 뜻을 펼쳐라. 이거 의지.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주 문장은 there is a way 이거죠. 그럼 얘는 뭐냐는 거지. 얘는 결국 부사절 해야 되겠죠. 쉼표도 이래 해놨고 그럼 where는 부사절을 이끈 접사가 되는 겁니다. where는 부사절을 이끈 접사. where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쓴 드문 케이스, 드문 예문이다 이 말입니다. will, 뜻, 의지 이래가 적어놨죠. 자, 또 내려갑니다. where는 대표적인 상관이다. 맞습니다. where는 정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사,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로 골고루 쓰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로도 쓰고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로 많이 씁니다. 형사절을 이끄는 접사, 즉 관계부사로 많이 씁니다. 의외로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요.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로 쓰는 경우 간단합니다. 얘가 명사절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앞에 동사 보고 알죠.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목적을 끄고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where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 자, 그 다음에 얘가 형사절이라는 걸 보고 할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 보고 알죠. 주어, 동사, 목적어. 얘가 명사입니다. 이 명사를 꾸고 내가 그를 만났던 날을 기억한다. 명사를 꾸니까 형사, 형사절, where는 형사절을 이끄는 접사. 근데 이 where한테는 형사절을 이끄는 접사란 이름만은 부족합니다. 왜? 직독직해 하면은 나는 기억한다. 그날을 그때 나는 만났다 그를 그때 만났다 동사를 꾸미네. 동사 꾸미니까 부사. 그래서 이 where한테는 무슨 부사라는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부사라 부르죠. 관계부사. 자, 그 다음에 부사절을 끈 접사. 부사절을 끈 접사로 쓰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죠. 그가 여기 올 때 나는 가버릴 것이다. 그가 여기 올 때 나는 가버릴 것이다.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기 있는 I입니다. 동사가 will go예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얘는 뭡니까? 그거 오면 올 때 갈 거다. 동사 꾸미니까 부사절. where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가 되는 겁니다. where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 또 내려가겠습니다. Y는 접속사로서 이관왕이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와 형사절을 이끄는 접사, 즉 관계부사로 쓴다. 한번 봅시다. 나는 얘가 명사절인 걸 뭘 보고 알아요? 앞에 동사 보고 알죠. 동사가 나왔으니까 목조니까 명사, 명사절. Y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 이래 되는 겁니다. 따지자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Y한테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라는 이름 외에도 한 개 이름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기억한다. 왜 만났는지를. 이 Y가 몇 뜻이라는 동사를 꾸미거든요. 동사 꾸미니까 얘가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는 무슨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 이름 외에도 무슨 부사라는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의문부사라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다 불러요. 근데 지만 저는 이거를 접속부사라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접속부사고 이게 관계부사고 이름이 더 어울립니다. 자, 어쨌든 의문부사 이래갖고 왜 만났는지를 기억한다. 일단 명사절을 이끈 접속으로 쓴다는 게 중요한 거고, 따지자면 얘도 의문부사라는 이름이 따로 하나 더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얘가 부사니까. 자, 근데 관계부사 봅시다. 나는 기억한다. 이유는 이유인데 무슨 이유? 내가 그를 만났던 이유. 명사 꾸미니까 형사절. Y는 형사절을 이끈 접속사. 이 Y가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거는 뭘 보고 합니까? 앞에 있는 명사 보고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사 뒤에 나오는데 이 절이 형사절을 해야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Y는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런데 직독직해 하면은 나는 기억한다. 자, 이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할 때 이것부터 먼저 할까요? 내가 그를 만난 이유를 기억한다. 이렇게. 명사 꾸미니까 형사, 형사절, Y는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근데 직독직해 하면은 나는 기억한다. 그 이유를. 그 이유 때문에 만났다. 동사를 꾸미죠. 동사 꾸미니까 얘가 부사예요. 그러면은 이 Y한테는 무슨 부사라는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 부사라 부르는다고. 접수사 역할도 있고 관계가 접속이라는 이름하고 비슷하니까 접수사 역할도 하고 또 지가 부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관계 부사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당연히 Y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왜냐하면 Y가 부사니까 뒤에 부사가 하나 빠져도 문장은 완전하니까. 자, how도 접속사로서 이관왕이다. 즉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와 형사절을 이끈 접속사로 다 쓴다 이 말입니다. 자,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로 쓰는 거 한번 봅시다. how절이 명사절이라는 건 뭘 보고 합니까? 앞에 동사 보고 알지.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 how절이 목적일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를 만났는지를 기억한다 이 말입니다. how절이 목적이니까 명사절 how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런데 따지자면 how한테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한 번 더 해석해 보면 나는 기억한다. 어떻게 만났는지를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 그럼 얘한테 무슨 부사라는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한테 의문 부사라는 이름을 준답니다. 의문 부사라는 이름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접속 부사가 조금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통상 의문 부사라 부른다. 접속 부사라 부르는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예. 자, 다음에 2절 나는 기억한다. 그 방식을 내가 그를 만난 방식을 기억한다. 자, 얘들이 형사절이란 걸 보고 하겠습니까? 한눈에 앞에 있는 명사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사로 선행사를 하는 겁니다. 명사 꾸미니까 형사절, how는 형사절을 이끈 접사. 근데 how한테는 형사절을 이끈 접사라는 이름만 부족하다. 왜? 직독직해 하면 나는 기억한다 방식을 그 방식대로 만났다. 동사 꾸미네. 그러니까 얘가 부사지. 그래서 얘한테는 무슨 부사라는 이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계 부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관계 부사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앞에서 있었던 where, when, why는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 how는 거의 항상 생략을 한다. how는 사실상 생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수로 바꿔 적어도 되죠. 다른 것들도 다른 관계 부사도 대수로 바꿔 적어도 되지만 이 how도 대수로 바꿔 적는 경우가 많죠. 대수로 바꿔 적든지 아니면 생략을 하든지 실제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앞에 방식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how가 들어간 건 너무 뻔하죠. 자, 갑니다. that도 대표적인 상관어이다. 의외로 이 that이 우리가 명사절을 이끈 접사, 형사절을 이끈 접사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부사절을 이끈 접사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that도 상관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명사절을 이끈 접사,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형사절을 이끄는 주격, 목적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where, when, why 이거 뒤에도 다 that으로 바꿀 수 있고 목적이 관계대명사도 that으로 바꿔 적을 수 있고 주격 관계대명사도 that으로 바꿔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형사절을 이끈 접사 자리에 that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사절을 이끈 접사로 쓴다. 예문 들어가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이니까 명사절 that은 명사절을 이끈 접사 내가 형사절을 이끈 접사 쓰는 경우 즉 형사절을 이끈 접사로 쓸 때 관계대명사 아니면 관계부사겠죠. 자, 관계대명사로 쓰는 경우 난 안다 그 남자를 제인이 사랑하는 그 남자 난 안다 그 남자를 제인이 사랑하는 남자 명사 꾸미니까 형사절 that은 형사절을 이끈 접사. 그런데 이 that한테는 형사절을 이끈 접사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왜? 직독직해 하니까 나는 안다 그 남자를 제인이 사랑한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that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러브의 목적 역할을 했죠. 목적은 품사가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that한테는 무슨 명사라는 이름을 줘야 된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부른다고.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특히. 러브의 목적 역할을 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이거는. 자, 부사절을 이끈 접사로 쓴다. 나는 행복하다. 자,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사 뒤에 감정의 기복을 나타내는 형사 뒤에 that절이 떡 나와버렸다. 그럼 이 that절은 부사절처럼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 that을 because처럼 내가 성취했기 때문에 목표를 achieve가 성취하다. 외하기도 쉬워요. achieve 성취하다. 외하기도 쉽습니다. 그 목표를 성취했기 때문에 기쁘다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that절이 누굴 꾸며요? happy, am happy 아니면 happy 이쪽을 꾸미죠. 동사 형사 쪽을 꾸며요. 그러니까 that절이 뭐겠습니까? 부사지. 그러니까 that은 뭐라?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의외로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로 이리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that이 부사절을 이끈 접사로 쓴다는 것까지 알아야 that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whether는 이관왕이다.
명사절일 근접사로 쓰고 부사절일 근접사로 쓴다는 겁니다. 즉 whether는 형사절일 근접사로는 안 써. 당연하죠. 형용사절일 근접사로 쓰는 건 뭐랬습니까?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 그거 9개밖에 없잖아요. whether는 명사절일 근접사로 쓰는 게 줍니다. 70% 이상 명사절일 근접사로 쓴다. 그래서 항상 whether를 명사절일 근접사라고 많이 불러요. 그렇지만 부사절일 근접사로도 충분히 쓰고 토익 시험에도 부사절일 주로 명사절일 근접사로 쓸 때 토익 시험은 답이 됩니다. 80% 이상. 그러니까 whether이 부사절일 근접사로 쓸 때는 한 20%, 10% 정도는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알아놔야 되겠죠. 공무원 시험에도 나왔었고 당연히 둘 다 알아놔야 됩니다. 자, 해석들하면 나는 모르겠다. whether절이 목적어죠. 뭘 보고 하는데? 동사를 보았으니까 동사 뒤에 목적 나오겠죠.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whether는 명사절일 근접사. whether는 명사절일 근접사. 근데 그 이 밑에는 뭡니까? 나는 가버릴 것이다. 그가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가버릴 것이다. 오든 안 오든 가버릴 것이다. 동사를 꾸미네. 그럼 whether절은 뭐라? 부사절이지. 그럼 이거랑 whether는 명사절도 있고 부사절도 있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우리 that만 해도 that 그게 너무도 흔한 단어인데 명사절도 이끌고 형사절도 이끌고 부사절도 이끌고 이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잖아요. whether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절이 이끌고 부사절이 이끌고 이관왕 if도 이관왕이랍니다. if는 자 명사절 근접수 쓰는 경우부터 한번 해볼게요. 나는 모르겠다. whether 대신 if를 적어도 됩니다. 그가 정직한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 if절이 목적어예요. if절이 목적어니까 명사, 명사절, if는 명사절을 이끈 접수하겠죠. 명사절을 이끈 접수하 빤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if가 여기는 한번 봅시다. 만약에 그가 온다면 나는 가버릴 것이다. 이때는 뭡니까?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I죠. 동사가 뭡니까? go away, 요거죠. 그럼 얘는 뭡니까? 부사절이지. if는 그럼 부사절을 이끈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f는 부사절을 이끈 접사로 쓰이는 경우가 80% 이상,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로 쓰이는 경우는 20%,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국어책 표현에서는 여러분이 그 토익 듣기 문제에서는 if가 명사절로 쓰이는 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보통 시험에서는 부사절을 이끈 접사로 시험에 많이 나오기는 해요. 자, 또 넘어갑니다. whoever도 이관왕이다. whoever를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지만 whoever 이렇게 복합관계 대명사라든지 이런 어려운 이런 용어는 여러분이 알 필요도 없기는 합니다. 뭐 알려면 알고 알 필요가 없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whoever는 또 이관왕인데 명사절하고 부사절일 겁니다. 형사절은 당연히 이끌지 않습니다. 형사절을 이끄는 거는 뭡니까? 관계 대명사하고 관계 부사 두 가지라 그랬죠. 자, 먼저 오는 사람 누구라? 이까지 주어, 이까지 주어. 자, 여기까지 딱 주어. get이 동사요. 먼저 오는 사람 누구라도 가진다. 첫 번째 다리를.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까지 주어니까 명사, 명사절, whoever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수사 일이 되는 겁니다. 또 whoever 전에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왜? 비록 whoever지만 기본적으로 who가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who가 들어가면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who 자체가 또 명사니까. 명사 역할을 하니까. who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얘를 복합관계 대명사라 부르는데 who 자체가 하나의 명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석만 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먼저 오는 사람 누구라도 제일 첫 번째 다리를 가질 것이다. 선착순이다 이 말이겠죠. 자, 여기서 사실은 엄밀히 따지자면은 제가 여기서 이 get의 주어가 whoever comes first라는 이 문장이 주어라고는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get이 동사, 이 get이라는 동사의 주어는 whoever 속에 숨어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 먼저 오는 사람 어느 누구라도 걔가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은 whoever들이 통째로 이 문장의 주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할 수는 없고 whoever 속에 있는 그 누군가가 주어인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복합관계 대명사라 해갖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제가 설명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까지 이 절이 주어고 명사 명사절 whoever는 명사절을 근접사다. 이렇게 설명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올바른 설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설명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에 내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렇게 해도 어차피 해석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누구나 이 해석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먼저 온 사람 누구라도 가질 것이다.
첫 번째 자리를 이 정도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 후에버가 명사절을 이끌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명사절 근접사의 범주에 넣겠습니다. 자, 그 밑에 부사절 근접사. 먼저 온 사람 누구라도 그나 그녀는 가질 것이다. 첫 번째 자리를 이 말입니다. 이때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he or she. 얘가 주어죠. 얘가 동사고. 그럼 얘는 뭡니까? whoever comes first. 이거 부사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whoever는 부사절을 근접사죠. 그럼 whoever는 명사절도 이끌고 부사절도 이끌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충분히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런데 시험에는 토익 시험에는 whoever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로 쓴 경우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로 쓴 경우는 내 기억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공무원 시험에서는 두 가지 경우 다 엄청나게 답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 문제에서는 과연 복강의 대명사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건 아직은 안 나왔는데 나올 수 있을까 한다면 나올 수 있습니다. 복강의 대명사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건 이 해석하고 whoever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하고 명사절이 끌고 부사절이 끈다는 걸 이걸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야 나올 수가 있어요. 어차피 접속사에서 주로 문제가 나온다고 봤을 때 얘들도 접속사니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whoever 이 문제를 내면은 변별력이 훨씬 높아지겠죠. 자, whatever도 이관왕이다. 명사절을 근접사로 쓰고 부사절을 근접사로도 쓴다. 이 말은 일단 ever가 들어가면 보통 부사절을 끈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whatever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이까지 주어. 중요한 건 무엇이라도 다루어질 것이다. 조심스럽게. 그럼 여기 주어입니다. 주어니까 명사절. whatever는 명사절을 근접사. 다음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했던 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은 이 문장 전체가 주어라기보다는 whatever 속에 숨어있는 어떤 명사가 주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설명이 너무 복잡해져. 나는 그래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양해를 구합니다. 자, 주어니까 명사절. whatever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어쨌거나 이 whatever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물론 what 뒤에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도 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는 그녀와 결혼할 것이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굽니까? I죠. 동사가 marry입니다. 목적어 허고. 그럼 얘는 뭔데? 부사절. whatever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넘어갑니다. what은 일관형이다. 뭐니 해도 what이 어떤 시험이든 토익 시험이든 수능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제일 답이 잘 되는 거죠. what이 독특한 캐릭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what은 일관은 오직 이거 중요합니다. 오직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로만 쓴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돈이다. 주어니까 명사절. what은 명사절 근접사. 주어 동사 보니까 명사절. what은 명사절 근접사.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명사절. w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리고 what 뒤에는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앞에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이야기하고 여기서 한 가지 말하자면은 또 이것도 엄밀히 따지자면은 what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라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what한테 what을 어떨 때는 의문 대명사라 부르고 어떨 때는 또 관계 대명사라고 통상 그리 불러요. 근데 그 용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얘는 충분히 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용어가 퍼진다는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고 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고 무엇으로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what이.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다. 이 what은 뭐하는 것 해야 되겠죠. 것으로 하는 게 더 낫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돈이다. 요서는 자, 내 질문은 그가 무엇을 원하느냐이다. 여기서는 what을 무엇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다. 내 의문은 그가 원하는 것이다. 아, 말이 좀 안 되네. 그럼 무엇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가이다. 그러면은 무엇을 이렇게 해석되면 이 what은 의문 대명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의문 대명사로 봐야 되고 이 what은 관계 대명사로 봐야 되는데 이 용어가 여러분한테 오히려 혼란을 주는 거예요. 지금 관계대명사가 명사절을 이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간편하게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앞에서 배웠듯이 형용사절만 이끈다 생각하고 그냥 이 what은 그때그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방금 해석을 한번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이게 뭐고 원하는 것이다 이래 해야지 무엇을 원하는지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것 하니까 어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 할 때는
그냥 의문 대명사인 겁니다. 근데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해석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내 질문은 무엇을 그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를 얘가 관계대명사로 쓸 때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거하고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해석하면 다 되는데. 그래서 이 what한테는 이름을 주지 말자는 거죠. 그냥 what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what은 무조건 명사절을 이끄는 겁니다. 이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90%다. 이 정도만 알아두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해석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의문 대명사니 무슨 대명사니 이렇게 구분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게 내 의견이고, 그리고 내 의견이 맞습니다. 자, 요것도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명사, 명사절, what은 명사절을 이끈 접사.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겁니다.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what 이것도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은, 요거는 보세요. 나는 알고 싶다. 무엇을 그가 원하는지를, 이럴 때는 의문 대명사죠. 나는 알고 싶다. 그가 원하는 것을 알고 싶다. 이럴 때는 또 사람들은 관계대명사라 부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죠. 근데 이걸 이름을 이렇게 관계대명사, 의문이라는 게 싫다는 거예요. what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헷갈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 what을 문법책에 보면 꼭 관계대명사의 what 용법이라 해가지고 한 페이지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게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그냥 형사절일 근접수다. 이렇게 퉁 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 what은 그냥 what절이다. what은 명사절이 끈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이야기를 내가 방금 길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혹시 필자의 의도적 오류를 관대하게 받아주길 부탁드린다. 너무 꼼꼼하게 하면은 문법 용어가 너무 많아지고 설명이 너무 복잡해지고 결국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무시해도 될 정도의 예외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무시해도 해석이나 공부하는 전혀 지장이 없다. 무시하고 빼야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전공한 사람들이나 학자들이 그걸 정확하게 하라 하세요. 우리는 해석이 잘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치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시험 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what이 무슨 절이 끈다고요? 명사절만 이끕니다. 일관왕이라니까요. what 뒤에는 되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불완전하지 않는 경우는 좀 이따가 또 다음 장에서 뒤에서 충분히 다룰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wherever, whenever, however는 일관왕이다. 오직 부사절 근접사로만 쓴다. 이것도 좀 알아두면 괜찮겠죠. wherever, whenever, however 이거는 무조건 부사절만 이끌어요. 일관왕이에요. 일관왕. 이걸 갖다가 속칭 통상적으로 복관계 부사라 부르는데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사랑받을 것이다. 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당연히 유고, 동사가 이쪽에 있죠. 그럼 여기 주절이죠. 그럼 얘는 뭡니까? 부사절이지. 부사절. where는 부사절을 이끈 접사. wherever. wherever는 부사절을 이끈 접사. wherever한테는 부사절을 이끈 접사는 이름만으로 부족하다. 왜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동사 쪽을 꾸미죠. 그러니까 where이 기본적으로 부사입니다. 그래서 wherever도 부사다. 그래서 얘한테 무슨 부사라는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합관계 부사라 부르는데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wherever는 기본적으로 부사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 밑에 내려갑니다. 자, whenever도 부사절을 이끕니다. whenever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 인과 동시에 스터디를 꾸미니까 부사. 그래서 얘를 복합관계 부사라 불러요. 어쨌든 얘가 기본적으로, where는 기본적으로 부사입니다. 부사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완전한 문장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밑에 또 내려가면 같은 이야기예요. 자, 주절은 역시 이거겠죠.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주절입니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얘 쪽이 동사죠. 그럼 얘는 부사절. however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런데 however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부터 이 예문 잘 보세요. however를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이름만으로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however한테는 이름이 한 개 더 있어야 된다. 즉, 왜? however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 동시에 네가 아무리 영리하다 할지라도 우리 스마트는 형사라고 배웠죠. 형사로 꾸미니까 얘가 부사라는 거예요. 그럼 however한테는 무슨 부사라는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합관계 부사라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 smart는 원래 비동사의 보호였어요. 이 자리에 와야 돼요. You may be smart. 너는 영리할 것이다 이 말이죠. You may be smart. 여기 와야 돼요. 근데 smart가 앞으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써요 사람들이. 왜 앞으로 갔을까? 이 smart가 형사니까 비동사의 보호로서 형사죠. 형사니까 이 however하고 너무 친한 거라. however는 부사거든요. 부사가 형사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smart가 however의 수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이 앞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아무리 영리하다 할지라도 네가 원래 smart는 you may be smart였는데 however 따라 앞으로 갔습니다. 그럼 however 자리 갈로, smart 자리 갈로 이렇게 갈로를 칠 수 있겠죠. 그럼 맞춰내야 되는 겁니다.
자주는 어떤 시험을 치든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거죠. 어떤 시험을 쳐도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어쨌든 however 부사절인근 접사 예문을 들은 거 이것도 또 한번 봅시다. however는 예문을 하나 더 들었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I입니다. help 얘가 동사죠. 그럼 앞에 거는 뭐겠습니까? 부사절이죠.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however 뭡니까? 부사절인근 접사지. 부사절인근 접사. 부사절인근 접사. 부사절인근 접사인데 부사절인근 접사의 동시에 이 open이라는 부사를 꾸미는 거예요. open은 부사예요. 아무리 자주 네가 내를 방문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부사절 however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근데 however한테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however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인 동시에 open이라는 부사를 꾸미니까 부사를 꾸미는 건 부사죠. 그러니까 however한테는 무슨 부사라는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항한 게 부사라 부르는데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어쨌든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wherever, however 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로만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것도 시험이 너무 잘 나오는데 however 자리에 갈로즈를 많이 치죠. 갈로를 많이 하는데 open 자리에도 갈로 칠 수 있고 원래 open은 may open visit me 하고 may하고 visit 사이에 있던 거겠죠. 오픈의 원래 자리는 조동사와 일반 동사 사이 이 자리가 맞거든요. 근데 앞으로 왔습니다. 왜? 이 오픈이 however하고 너무 친해. 아무리 자주. 이 둘이 붙어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오픈이 however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듣기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문법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